이번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밑에 요거 수정 삭제 답글을 달 때 저희가 얘도 지금 SPA로 작성을 할 거라서 이제 모달 값으로 좀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작업을 할게요. 자, 이벤트를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밸류 앞에다가 한 개씩 넣어주도록 하죠. 온클릭으로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수정이니까 modify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펑션을. 그 다음에 SE 값은 그냥 가져갈게요. 자, 여기다가 몬커테이션, 그 다음에 달러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달러 해주시고 vo.seq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클릭 싹 다 복사하셔서 밑에다가도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만 del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복사하시고 밑에다가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reply라고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셔서 이벤트들이 동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벤트 처리해 줘야 되니까 이벤트 JS도 하나 올려주도록 하죠. 자, 여기 들어가셔서 JS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오른쪽 버튼 New 자바스크립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 그 다음에 리스트 이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js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피니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에디터는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폴트 에디터 잡아놓을걸 계속 후회하고 있지만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자, 위에 가셔서 요거 하나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이벤트 JS 하나 걸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작업을 다 해줄 거예요. 보셨죠? 삭제는 저희가 삭제는 뭐 눌렀을 때 이벤트를 동작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5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 로우 지운다고 해도 의미가 없잖아. 4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다시 호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무한 스크롤로 되어 있는 거는 로우를 삭제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한 60개를 갖고 왔으니까 한 페이지를 갖고 왔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리스트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번에 하셨던 푸시하고 팝을 사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딜리트는 그냥 SQ만 넣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벤트는 옆에다 좀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각각 이벤트 한 개씩 좀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modify이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라고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펑션 해주시고 del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reply 펑션, 그 다음에 reply, 그 다음에 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삭제니까 삭제부터 좀 만들도록 하죠. 삭제는 되게 간단하니까 저희가 할 게 없어요. 여기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점, 여기다 콘솔만 먼저 찍을까요? 콘솔.로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삭제라고 하도록 하죠. 다중 삭제는 안 만들 거예요. 왜냐면 저희 기능이 뭐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번에 해드렸으니까 똑같이 동작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로케이션점 href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점슬러시 보드, 그 다음에 delete.to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으로 seq 보내고, 그 다음에 concatenation 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그냥 끝나요. 얘는 뭐 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레스트가 아니죠? 얘는 레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보드 컨트롤러에다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이 이벤트 만들어 줄게요. 밑에 겟방식이고요. 네, 겟방식이고 퍼블릭이고,
자,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얘는 보드 딜리트. 똑같이 만들죠. 보드, 아니다, 다르게 만들자. 보드,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였지? 셋? 뭐라고 하지 않았었나, 내가? 셋, 보드, 델 플래그였나? 델 플래그. 뭐 이렇게 만듭시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 받아줘야 되니까 스트링 seq 값 하나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골뱅이 겟 매핑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죠. 설계가 이상해서 조금 미안해요. 하신 다음에 보드 리스트, 보드 딜리트 점프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비스 돌려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inf 하나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보드 컨트롤러 삭제, 글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q 값 하나 받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고 그 다음에 set 여기 있네요. set 보드 델 플래그 맞네요. 자, seq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int n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되었죠?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n이 1이라면 리다이렉트 시키면 되겠죠. return,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슬러시, 그 다음에 보드 리스트 점 to.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를 들고 다시 오게 될 거고요. else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스트링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스트링 util. 저희 거 아니에요. 스트링 u가 아니고 스프링 util입니다. 스프링 util.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리스판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판스를 없네. 리스판스 받아와야 되겠네요. http 서블렛 리스판스 그다음에 리스판스 객체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잘못된 삭제 요청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로그 아웃.to 이렇게 하시고 세션을 다 삭제해버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트라이 캐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여기다 리턴이 빠졌군요. 리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리턴 널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점이 좀 생겼어요. 그죠? 갯방식의 문제점은 뭐라 그랬어요? 저렇게 내가 로그인하지 않았어. 근데 보여드릴게요. 로그인하지 않은 저 주소만 때려내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삭제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어드민도 문제고요. 지금 문제점은 이런 문제예요. 제가 체크해드리면 자, 삭제를 시킨다면 우리는 주소에 이렇게 이렇게 점 슬러시 보드 딜리트 딜리트 점 두 한 다음에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seq 값을 뭔가를 보내면 돼요. 근데 문제점은 이거죠. 만약에 로그인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자신의 글이 아니거나 혹은 어드민이 아니거나 이 모든 조건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되어야 하는데 뭐요? 주소만으로 그냥 삭제가 되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서버 사이드에서 얘가 유저냐? 그것도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인터셉터를 통해서 일단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실 때는 당연히 어드민이냐 그걸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자신의 글인지. 그것만 좀 넣어주시면 저번처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글이 자신이 아니거나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죠? 지금 하셨던 요청에서 세션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드민이 아니거나 이것도 해주시면 됩니다. 요청해서 처리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필터를 통해서 특정 요청에 어드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드민만
네,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여기 스프링 시큐리티죠. 그래서 퍼미트라는 걸어서 퍼미트가 어드민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들을 선언해 주는 거죠. 그럼 그 페이지는 어드민 권한을 가진 애만 체크해 주겠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션에서 계속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프링에다가 그걸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그 객체가 뭐예요? 유저 디테일 서비스. 그 다음에 그거 유저 디테일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유저 객체를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어덴티피케이션 하는 객체죠. 그래서 그 객체를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확인 작업은 누가 해줘요? 필터. 그래서 시큐리티 필터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거나 웹 필터랑 같이 걸어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써드리는 이유가 포트폴리오에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시큐리티를 적용하면 훨씬 더 이런 단순한 작업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클래스를 가지고 구축을 해서 이러이러한 세팅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냈다. 이렇게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포트폴리오의 기술 이력서입니다. 되시죠? 그냥 딱 해갖고 저는 시큐리티 썼는데요. 이거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시큐리티 사용한 사람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왜 사용했는데 목적이 뭐였는데 근데 결과가 뭔데 그 결과의 효용성은 뭐였는데 그 전에는 뭐 때문에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냥 학원에서 쓰라고 했는데 쓰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빈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빈으로 만들어서 인터셉터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이죠. 뭐 챗GPT 가지고 좀 해주신다면 이런 거죠. 리플래시 하시고 일단 용어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에서 스프링 부트에서 스프링 부트와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에서 이걸 사용하는 법은 이제 챗GPT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대놓고 나서 쓰시면 안 되니까 부트에서 MVC 인터셉터라고 합니다. MVC 인터셉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줘. 자, 그럼 얘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겠죠? 빈으로 만들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트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웹 MVC 컴피거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는 거예요? 웹에 관련된 애들을 잡아두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인터셉터라고 저렇게 잡혀있죠. 그래서 여기 요 주소를 포함시키고 요 주소는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력서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작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셉트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을 보세요. 얘는 이렇게 구현했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컨피거는 누가 읽어요? MVC 컨텍스트 컴포넌트 키니 읽죠. 그래서 얘가 읽어냈고 그냥 세팅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뭘로 만든다? 인터셉터, 여기 핸들러 인터셉터라는 애가 사용이 된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쯤에 있었던 MVC 어노테이션 드리븐이 MVC 웹 MVC 인터셉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 객체가 뭐예요? MVC 떼된 인터셉터라는 애고요. 요 객체가 뭘 끌고 간다? 얘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핸들러라는 이름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 핸들러는 어디서 배웠어요? 디스패처 서블렛에서 만들어진 J2E 패턴 중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핸들러 매퍼 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프론트 컨트롤러, 그 다음에 헬퍼 뷰 패턴, 이 세 가지를 만들어드린 게 디스패처 서블렛이었죠. 이때 용어를 저희가 서블렛으로 만들 때 뭘 만들었어요? 처음에 핸들러 매핑을 만들었죠. 그래서 주소에서 뜯어갖고 오는 애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핸들러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예요. 걔는 뭐 하는 애였어요? 내가 주소를 뜯어온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리플렉션 패턴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 객체가 만들어지도록 했어요. 레스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스트링 값을 받아서 화면을 구축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뷰 비주얼보였죠. 그걸 헬퍼 뷰 패턴이라고 해요. 그 클래스를 우리는 비주얼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하시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될 때마다 지금 수업하셨던 것들을 계속 부트로 좀 바꿔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화면이나 컨트롤러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세팅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빈을 그냥 부트로만. 얘 넣으시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돌아가는지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갖고 이렇게 뭐 필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아니면 뭐 유튜브에 올리시든지 작업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
예전의 소스를 현대화 소스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난 잘하고 싶다. 이게 뭐야?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걸리지 않잖아. 신기술 뭐 다 필요 없고요. 예전 기술을 처음에 신기술로 바꾸는 건 난 취미가 있다. 이렇게만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지원 동기로 충분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기술도 잘하는데 과거에 있는 걸 잘 바꾼다. 지금 현대에 많이 필요한 개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뷰 객체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모델&뷰 객체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처음에 뭐 해줘야 돼요? 인터셉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셉터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오른쪽 버튼 유해 주시고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자, 클래스는 제가 준비해온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로그인 체크. 여기다가 com.in.edu에다가 여기다가 인터셉터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인터셉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인터셉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로그인 체크 인터셉터 핸들러입니다. 실은 얘는 사실 핸들러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가져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쯤에 어디 가냐? 껐냐? 여기에서 보시면 핸들러 인터셉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리 핸들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임플리먼트 그 다음에 async sync async 그 다음에 핸들러 인터셉터 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핸들러 인터셉터였죠. 근데 async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비동기식 아시겠죠? 그러니까 객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인데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얘를 보세요. 자, 임플리먼트인데 빨간색 하나도 안 떴죠? 그럼 뭐예요? 구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필요하면 네가 중간에 인터셉터니까 그걸 오버라이드해서 바꿔서 사용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하셨던 걸 또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얘와 그 다음에 얘의 차이점 잘 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내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 핸들러 MVC는 이런 걸 갖고 있대요. 그 다음에 아싱크는 더 많죠. 되셨죠? 3.5 이후에 도입된 비동기 처리와 관련된 인터셉터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레스트 서비스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처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얘도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프리, 포스트, 그 다음에 애프터 컴플리트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있어요? 프리, 포스트, 애프터 커런트, 핸들러, 스테이터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요? 처리된 후, 처리되기 전, 그 다음에 아싱크가 처리되고 완료된 후 이렇게 해서 아싱크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똑같다면 뭘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일단 많은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게 되겠죠. 왜냐면 임플리먼트인데 오버라이드 강제 구현 안 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한 만들면 그냥 넘어갈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동기 요청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저희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얘로 만드시면 좀 편하겠죠.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체를 하고요. 저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물어보실 때 혹시나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아싱크 핸들러 사용하셨나요? 그냥 핸들러 인터셉트 사용하시지? 그럼 제 서버가 레스트풀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일부가 레스트풀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그걸로 작업했습니다라고 하면 뭐 대단히 거의 완벽하죠. 그 얘기죠. 거기다가 뭐 메서드명까지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다 암기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보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려고 사용했습니다. 이게 듣고 싶은 대답이겠죠. 네.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구현하면 되니까, 자, 소스,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슬러시 임플리먼트 메서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나눠져 있죠. 핸들러 인터셉터라고 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체크합시다. 저희가 다 체크하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안에 주석은 좀 지워주시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모델&뷰는 나중에 저희가 아직 안 나가서 이거 처리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핸들러입니다. 프리핸들러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좀 진행할게요.
자, 프리핸들러입니다. 자, 프리핸들러고요. 자, 얘는 비동기 요청이 처리되기 전에 호출된다. 요 얘기고요.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반환은 불린을 해요. 불린이고요. 불린 값을 좀 있는 거 적어드린 거 값을 반환하고, 자, 그 다음에 폴스를 반환하면, 이게 중요하겠죠. 폴스를 반환하면 해당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다가 뭘 걸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세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웹 컴피그에다 뭘 걸어주는 거예요? 웹 컴피그에다 얘가 어드민이냐 유저냐 이걸 만들어서 아까처럼 얘기했던 커미트들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넌 일로 가라, 아니면 익스큐트 거절하겠다, 그 다음에 예외 상황을 발생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걔가 알아서 분기를 해주겠죠. 요게 여러분들 배우셨던 필터를 가지고 좀 잘 만들어낸 스프링에 있는 애거든요. 네, 스프링 필터가 되시겠습니다.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성해 줄까요? 자, 여기다가 하시고요. 그 다음 로그.info 하나 해주시고요.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그림을 하나 넣을까요? 다른 거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회사 가서 이런 아이콘 쓰시면 욕먹기 딱 좋아요? 뭐 한번 신인하게 신입사원처럼 욕먹어 보시듯이 가서 로그가 왜 이래? 그러면 뭐 그냥 이쁘잖아요 얘기하면 뭐. 자, 네. 인터셉트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세션 확인, 그 다음에 존재하면은 true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false입니다. 없으면 false로 넘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로그아웃이나 다른 흐름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필터 때. 그죠? 필터가 뭘 갖고 있어요? 서블렛 리퀘스트와 서블렛 리스판스를 갖고 있었잖아요. 걔네들을 가지고 H 서블렛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필터 처리를 한번 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애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스프링에서 받았을 때 컨트롤러가 들어가기 전에 체크하는. 그 다음에 웹 서블렛에 있는 필터는 뭐예요? 내 왓스를 들어왔기 전에 처리해주고. 알겠죠?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개를 찍었던 이유가 그거죠. 필터를. 그러니까 로그를 두 번 찍었던 이유가 화면에 들어오는 애를 로그를 찍어야 내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찍을 수 있어요. 컨트롤러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 전에 어디서 들어왔는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없으면 로그아웃으로 호출합시다. 네, 이렇게 할게요. 자, 뭐 얘는 if이니까 간단하죠. if 하시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서 세션 갖고 오시면 되니까 리퀘스트 점, 그 다음에 get session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get attribute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는 캐스팅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널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로그인 v6 얘가 넣는 널이라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info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동시켜 줄게요. 리스판스 점 샌드 리다이렉트로 해주면 되겠죠. 오랜만에 보시죠. 오랜만에 보시죠. 네, 스프링 자체는 다 포워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점 슬러시 로그 아웃 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턴 폴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리턴 폴스가 뭐라고 했었죠? 뭐야, 위에 있잖아. 네, 뭐예요? 진행을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청이 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화면을 이동해도 컨트롤로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턴 폴스를 통해서 필터해서 묶어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럼 뒤에 요청이 안 가겠죠. 네,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리턴 투 그냥 투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포스트 핸들러도 잡으셔도 돼요. 잡으셔도 되는데 얘는 무슨 얘기인지 좀 잡으셔야 되겠죠. 포스트 핸들은요. 포스트 핸들은 뭐 이름 그대로예요. 포스트 핸들이고요. 얘는 요청 처리가 완료되고요. 요청 처리가 완료되고 뷰가 렌더링 되기 전에 호출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리퀘스트 값 담아가지고 뭘 처리할 수 있어요? 화면 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레스트로 만들었어. 근데 화면에 뷰가 오면 다시 셀렉트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값만 변경되고 그냥 올라간 걸 여기서 1 더해줘서 갖고 온 거야. 리퀘스트 담아서 다시 1 더해줘서 다시 보여줘.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요. 그냥 여기다가 로그만 하나 찍어주도록 할 거예요. 로그.info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나 찍어주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저는 인터셉터 종류죠. 이렇게 종료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프터 컴플리션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뭐냐면요. 자, 요청 처리가 완료되고요. 요청 처리가 완료되고 뷰가 렌더링 된 후에 호출됩니다. 아까 지금 렌더링 전이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렌더링이 된 후에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면요. 예외가 발생하면 컴퓨터에서의 메소드에서 예외를 다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타그하고 예외를 잠깐만요. 메서드에서 예외를 처리하고 다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벤트가 딱 발생을 하면 아싱크 같으면 오류가 발생하면 예외로 그냥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외가 발생했을 때 다시 이벤트를 걸어서 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죠. 왜냐면 저희는 제이슨으로 넘겨서 툴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다 아싱크로 작업을 할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하나 로그만 찍어줄게요. 얘는 로그 그냥 이유를 좀 적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거 찍히는 걸 나중에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인터셉터 뷰 인터셉터고요. 그 다음에 뷰가 렌더링 된 직후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싱크 핸들러를 사용했던 아틀라 핸들러 인터셉트를 사용했던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데요. 자, 로그.input 찍어주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좀 필기 했는 거 보여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기예요. 비동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골뱅이 리퀘스트 컨트롤러도 많고, 레스트 컨트롤러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얘죠. 리스판스 바디요. 리스판스 바디죠. 호출이 비동기식 호출이 호출되었을 때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처리하시게 되면 시큐리티가 되는 거예요. 자, 되셨고요. 이제 인터셉터 거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이제 작업했으니까 요거 어디 갔냐? 얘 그냥 때려박아서 이렇게 작업하시든지 그거 편하게 하세요. 요거는 좀 이따가 붙여 넣어드릴게요. 코드에다가. 저희가 VC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하셔야 되니까 서블릿 컨텍스트 들어가셔서 에디터 바꿔주세요.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자, 여기다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MVC로 동작이 돼요. 그래서 MVC를 올려놨군요. MVC 올려놨네요, 미리. 자, 여기다가 MVC 그 다음에 인터셉터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침의 코드랑 똑같을 것 같아요. 자, 되셨고요. 자, 갑니다. 자, 여기다가 빨간색 하시는 거 뭐예요? 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인터셉터 여러 개 걸 수 있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매핑. 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점슬러시 지금 보드 리스트를 먼저 잡을게요. 두두 잡아도 됩니다. 아까 지금 딜리트 있죠? 딜리트도 잡으셔도 돼요. 근데 리스트만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리스트 에러 떴잖아요. 어스 없다고. 근데 그게 뜨면 안 된다고. 세션이 없는 거잖아. 그럼 바로 로그아웃해서 로그인 페이지 자동으로 잡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거 확인을 하잖아. 그래서 그거 잡아드리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요건 뭐냐면요. 여기다 로그 쓰면 안 되는데 가끔 여기다 쓰면은 문법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자, 얘는 뭐냐면요. 인터셉터를 통해서 로그인 세션을
이 세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URL.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 써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뭘 사용해요? 리퀘스트 매핑이에요. 그래서 인덱싱을 사용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민이면 슬러시 어드민 슬러시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 어드민의 아셋을 잡아주시면 아래 있는 모든 애들을 잡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이제 처리가 돼요. 지금 저희는 다 만든 거라서 프로젝트 하실 때는 인덱싱 설계를 좀 잘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또 로그인 폼 들어가야 되는데 걔까지 잡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셋으로 잡으면 약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계 때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아예 다 개발을 하시고 시큐리티나 인터셉터는 나중에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은 개발은 조금 더 편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손댈 게 좀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 낫잖아. 설계가 잘 돼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외되는 인터셉터를 제외하는 인터셉터를 통하지 않고 인터셉터를 하지 않고 제외되는 URL. 그거를 여기다가 MVC exclude라고 한번 배웠죠? 어디가 메이블인데 MVC exclude 매핑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청되는 애는 슬러시고요. 이거 좀 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빈이잖아. 빈에서 요청하는 거니까. 서버 사이드니까. 로그인 폼.do 요거랑요. 그 다음에 로그인도 잡아셔야 되겠죠. 로그인.do 요거 두 개 잡아셔야 되겠죠. 왜냐면 로그인.do도 요청이 로그인 폼도 요청이고 로그인도 요청이잖아요. 이거 두 개 있으면 로그인이 아예 안 되잖아. 그쵸? 로그인 폼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면은 들어가는데 로그인도 돼야 세션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처리되는 이제 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 빈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가 귀찮잖아. 그래서 아까 치면은 여기 보이세요? 요거요. 여기 보이시죠? 객체 만들어줬죠. 근데 뉴 처음 보시죠? 빈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게 얘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myFS. 그래서 이거 만들어진 객체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빈으로 만들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리소스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컨피그레이션에 이게 뭐 해야 돼요? 골뱅이 오버라이드 위에 골뱅이 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죠. 한번 했었죠. 그래서 만드실 때 클래스의 빈을 만드는 방법과 메서드의 빈을 만들어서 호출하는 방식 두 개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는 컴포넌트를 만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클래스 하나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를 못 만들어요, 빈을. 그래서 여러 개의 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컨피그레이션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도 뉴 하나 됐죠? 만들어낸, 반환이 되는 들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골뱅이 빈으로 주고 이름을 주시면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개의 빈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빈의 목적은 뭐예요? 똑같은 자바 포조지만 스프링이 인식할 수 있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인식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어내는 게 빈이니까, 그죠? 그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객체는 뭐다? 일반 자바예요. 자, 그 얘기고요. 저희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빈은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클래스 넣어주시면 돼요. 유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이 여기다가 로그인 자동 완성돼요. 로그인 하시면 자동 완성돼야 되는데 로그인 체크 잘못 썼구나. 로그인 체크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인터셉터로 자동으로 걸리겠죠. 됐죠? 그럼 얘가 체크해줍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빈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그 웹 인터셉터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안 만들었나? 어디 갔냐? 내가 잘못 봤나? 웹 MVC 컨피거 잘못 봤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미안해요. 여기서 빈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저희가 이거 잡아주려고요. 클래스 잡아주시고요. 웹 컨텐트요. 이번엔 컨텍스트 아닙니다. 웹 컨텐트 인터셉터요. 요거 잡아주려고요.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캐시를 처리해주는 애거든요. 캐시 세팅, 그죠? 네, 여기에서 저희 캐시도 삭제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잡아주시면 되고요. 프로퍼티 네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4개 정도, 4~5개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잡았던 거 있죠? 프라그마라든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컨트롤러가 지워져요. 그래서 캐시 세컨드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죠? 얘가 뭐였어요? XP거든.
되셨죠? 요거 해주시면 되고, 네, value 써주시고 0. 자, 그 다음에 use 하신 다음에 experience heads 이거 사용하겠냐? 예. 그래야지만 0으로 지워지겠죠? true.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줄 가는 거는 마우스 올려보시면 아시는데요. 여기요. 없어졌어요. 디프리케이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HTTP 1.0이나 1.1이나 차이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없어진 애들이 있는데 그냥 걸어주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줄 가는 게 문제지 얘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use 캐시 컨트롤러 헤더 true.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성들 기억나시죠? 프로그라머나 캐시 컨트롤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se 컨트롤러 했으니까 캐시 컨트롤러 no 캐시 컨트롤러 no store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시 매핑스 얘는 뭐냐면요, 다 지우면 잘 봐요. 내가 사진관을 만들었어, 그치? 근데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이 사진 이렇게 있어. 근데 세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삭제되는 게 맞잖아, 뒤에 들어오면. 근데 이 이미지까지 삭제해버리면 얘는 한 페이지 들어올 때마다 이게 100메가짜리야. 4개 받았으면 100메가를 그냥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 계속 페이지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지라든지 우리가 하셨던 JS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뭐라는 거야? 캐시를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얘는 프로퍼티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셔서 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프스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건데요. 슬러시 img의 슬러시 별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값은 뭐냐면요,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가 밀리세컨드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뚝뚝뚝뚝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밀리세컨드가 아닌가? 자, 60분 곱하기 그냥 총가보다 60초 60분 24시간 여기 하루네요. 하루요. 초로 돼 있네요. 이거요. 아이고, 컴마 찍으시면 안 되죠. 되셨죠? 되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사용하는 여기 이미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이미지는 24시간 동안 캐시를 유지하고 나머지 애들은 캐시를 싹 다 지워버리게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하셨던,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서블렛을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삭제했던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컨트롤에 계속 집어넣는 거, 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빈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했으니까 서버를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 리스트.2로 바로 엔터를 쳐볼게요. 자, 됐고요. 자, 화면이 로드를 했고요. 자, 화면에 들어가셔서 아이고, 왜 어디 갔냐? 여기군요. 네,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첫 페이지가 들어가 볼게요. 첫 페이지는 들어가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첫 페이지 들어갔죠? 인덱스 ESP.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로그인 했고요. 자, 이번에 아까쯤에 있었던 보드 리스트.2로 그냥 해보세요. 여기다가 보드 리스트.2 되셨죠? 엔터. 미안해요. 보드 리스트.2 됐죠? 보이세요? 아까쯤에 실행을 시키시면 매핑이 안 되니까 get 버스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돼요? 필터에서 인터셉트에서 잡아서 너 세션 없잖아. 다시 로그아웃. 그럼 화면이 되게 깔끔해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뭘 보면 안 돼요? 예외 페이지를 보면 안 돼요. 특히 레스트에서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가동에 문제 없어요. 지금 넘어오는 값이 없어서. 그래서 넘어오는 값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레스트 컨트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이색션으로 던지면 캐치에 떨구는 작업만 잘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가 생겼던 작업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딜리트 작업을 하고 했죠? 네, 요거는 했으니까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글 삭제되면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글 삭제 조건은 여기다 if문으로 세션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면 일로 넘어가게. 아시겠죠? 권한이 없습니다 해서 띄워주든지 메시지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서 세션, 그러니까 삭제되는 글의 아이디 및
소유자 및 권한을 확인하여 처리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딜리트잖아. 근데 우리 삭제 조건 두 개잖아. 자신의 글이거나 관리자잖아. 근데 관리자는 잡을 수 있어. 당연히 잡을 수 있죠. 인터셉터에서. 근데 사용자 할 때는 못 잡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각각의 애들한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삭제를 좀 만들어 봤고요. 더 인터셉터 좀 끝내볼게요.